네, 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자 임진선입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은 현대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들과 전통 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1부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원장이신 조민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겸 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민환입니다. 이번 유림 방송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에 함께 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부에서는요. 교수님의 그 다서들과 그리고 유학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교수님이 오늘은 교수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성균관 유학대학은 어떤 곳이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일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황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그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그 장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합니다. 먼저 그 유학대학원 설립 목적입니다. 유학대학원은 198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이제 넘었죠. 근데 그 유학대학원은 그 전공이 세 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사상 쪽에 이제 그 유교 경전 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서의학 그 동양 미학 전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예절 다도 전공 이 세 전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그 각각의 전공에서는 이제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유교 경전 쪽에서는 그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 완성과 행복 그리고 이제 국가 경영 방법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내용에 대해서 고전적 그 해석을 기본으로 한 그런 어떤 그 기본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를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21세기 문화산업 시대에 보다 발전된 민족문화 건립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전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또 그 이런 유교 경전 그 말고 또 이제 그 서양 동양 미학 전공은 이제 무엇을 또 배우는 곳이냐라고 할 때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정수에 해당하는 그 서예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흔히 문인화라고 하는 그 회화 또 함께 이렇게 배우는데 그런 동양 그 서화사 그리고 서예 미학 당연히 서예 미학 과 더불어서 또 회화 미학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서예 감상론, 이제 회화 감상론, 서예 창작론, 또 서예 회화 창작론, 또 서예 비평론, 이제 회화 비평론 등과 같은 이 동양 예술 학문 전반에 걸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 배우게 됩니다. 그런 그 배움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이 과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배우는 그런 어떤 그 전공입니다. 생활예절 다도 전공은 이제 저희 유학대학원에 이렇게 그 개설된 지가 그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이미 20년 이상의 그 어떤 그 쌓인 그 시절이 있습니다. 이 생활예절 다도 전공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그리고 이제 그 문인들의 다도 문화에 대한 영역 탐구, 또 실질적인 어떤 그 차 전문가로서 이 시대의 그런 그 차 문화를 어떻게 이제 그뭐그대로 이제 그 다양하게 펼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점과 관련해서 예절 및 다도의 어떤 생활화
그리고 이제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어떤 한국의 전통 예절 및 다도 문화의 보급과 관련된 이런 그 아주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소개한 것을 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은 유학을 비롯한 동양 철학, 사상, 문화, 예술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전문 학술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 유학대학원이 개설된 지는 벌써 30여 년의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교 경전 전공자들은 그 관련된 전공을 다양한 그 분야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현실과 그 연계해서 이렇게 그 자신들의 어떤 배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이런 그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그 서예학 동양미학 전공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석사 이후에 우리가 30년의 그 세월을 지나면서 석사를 따신 분들이 700여 분이 넘어요. 그런 과정에서 석사를 따시고 대학원 그 일반 대학원에 이제 동양철학과나 그 유학 전공 유학과에 이렇게 진학을 해서 또 박사를 딴 분들이 벌써 80여 분 뭐 이상 될 정도로 많은 분이 또 박사를 또 땄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박사를 딴 분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서예 쪽에 좀 초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서예 그 몇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가장 최상층 그러니까 그 뭐 이사장이면 이사장 또는 협회장이면 협회장 뭐 최소 부회장 급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현재 그 서예 학술 단체 뭐 또는 기관을 논할 때 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그 서예학 동양미학 전공자들을 빼놓고서는 그런 어떤 단체의 속성,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절 다도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차 문화의 가장 그 이렇게 어떤 그 핵심적인 분야 내지는 그 어떤 단체 수장 되시는 분들은 또 다 이 성균관대학교 생활예절 다도 전공에서 또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진학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그 차문화의 어떤 학문적 어떤 정립과 그리고 이제 그 보편 어떤 대중화에 대해서 많은 또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러한 면을 이렇게 그 감안하고서 우리가 성균관대학교 그 유학대학원의 어떤 그 특징을 이렇게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후에 우리 한국 그 문화에서 펼쳐질 한국 문화에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의 그 유교 경전은 물론이고 서예학 동양미학 전공 내지는 그 생활예절 다도 전공의 전공자를 빼놓고는 이렇게 더 이상 그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이 다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 한 잔 마시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나 미학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음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경험 비슷한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일본 속담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차를 마시지 않으면 진실과 아름다움을 알 수 없다. 또는 이제 그 뭐 앨리스 워커 같은 사람은 차는 액체로 된 지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뭐 엄청난 말을 합니다. 뭐 단순히 마시는 차 한 잔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우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다도전공에서는 동양 문인들이 즐겼던 그 다도의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미학 또는 어떤 예술성 그리고 이제 그 다도 자체가 실제 그 이 문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그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그 시계 그러니까 뭐 서해면 서해 또는 회하면 회하 또는 뭐 다도면 다도 뭐 이런 쪽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네. 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네. 입학할 것을 네. 권유드립니다. 네. 예. 네. 저 또한도 유학대학원 생활예절 다도학과 공부를 했잖아요. 예, 예. 동양 철학, 사상, 문화, 예술을 정말 포괄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굉장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성균관 유학대학원 원장님으로 재임 중이시잖아요. 예. 네, 그에 관련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뭐 저는 현재 뭐 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욕심이 많아서 서예학 동양미학 전공 예. 그리고 생활예절 다도 전공 또 주임까지 이렇게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지도하는 게 사실 바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그 석사하고 또 이후에 박사를 안 하면 네. 제가 편할 텐데 그냥 저희 이 유학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들어온 학생들은 이렇게 다 그냥 또 석사 논문 쓰고 또 이후에 박사과정 진학을 하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좀 바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그 바쁜 생활을 이렇게 그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동양예술 쪽과 관련해서 좀 범범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동양예술은 어떤 그 행위 그 자체 그리고 이제 실제 예술 창작 결과 물과 관련해서 아주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말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사람과 같다. 이제 좀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같을 여자 극이자 이제 사람이 자인데 어떤 그 행위 결과물을 이제 한 인물의 인격이나 인품 등과 관련을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그 뛰어난 그 기교적으로 뛰어난 그 예술가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소 그 살았던 삶의 어떤 그 족적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족적을 남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그 매국노 이완용이 있잖아요. 이완용 같은 경우는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완용 그 서예 작품은 매매도 안 되고 네. 그런 서예를 보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막 찢으려고 해요. 예. 그건 이제 그 서예 작품 자체를 이제 이완용과 이렇게 동일시 시키는 뭐 이런 어떤 그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기본 최하 한 5억 정도 간다 그럽니다. 예. 뭐 이 조금 근데 안중근 의사는 전문적인 서예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그런 서예 작품을 그렇게 고가로 판다는 것은 그 서예 작품 자체가 안중근 의사라는 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유가 동양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유학대학원에 이렇게 그 진학하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서예가 또는 이제 문인화가 또는 그 예절 뭐 다도 전공자라는 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은 암암리에 그 나름대로 그 여기인적 사유의 어떤 DNA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인간성이 어떠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 인간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고 100%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 세계에 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한 95% 정도 되는 학생들은 다 그런 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제가 좀 아이고 좀 너무 뭐 상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어떤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아이고 제가 막 좀 미안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그 뭐랄까 정말로 이렇게 저를 존경하고 또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렇게 함께 또 공부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이런 그 분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굳이 이런 분들은 이 성대 유학대학원 와서도 유교 경전을 안 읽어도 예. 이미 다 읽고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된 인간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좋으시죠. 제가 뭐 유학대학원 재임 뭐 기간은 상당히 짧지만 그 짧은 기간이 정말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 또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또 도리어 제가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웠던 뭐 교학 상장의 어떤 한 표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네. 바로 제가 그걸 겪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인의 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유학대학원, 아마 명실상부 정말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또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미소가 머금어지시는 모습을 뵈니까 또 제자인 제 입장에서도 또 흐뭇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학대학원의 향후 활동이라던가 비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유학대학원의 향후 활동과 비전은 유학대학원이 그 어떤 그 때보다도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전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들의 삶은 그 경제적 차원에서 과거 굶주림에서 고통받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이미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산업이 네. 아주 그냥 호황을 누릴 정도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학에 보면 대학이랑 텍스트에 보면은 부자가 되면 집을 이제 윤기 있게 꾸민다. 뭐 여러 가구를 사고 뭐 치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외적 형식과 관련된 외적인 면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 갈망하는 게 바로 어떤 그 고급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요구입니다. 그런 고급 문화에 대한 그 요구를 이제 그 이전의 고급 문화를 이제 통해서 그 고급 문화를 본받고 닮아가기가 있어요. 자, 그런 그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나름 어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좀 주어진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문화예술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희구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개설된 그 유교경전, 그 서예학, 동양매학 전공, 생활예절, 다도 전공이 정말 그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에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이제 또 가르치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그 기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고상하고 우아한 것에 대한 그 추구와 관련해서 왜 그러면 이제 그런 고상하고 우아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이제 사회학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인 그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구별짓기라고 하는 그 책을 씁니다. 이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이 구별짓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유학대학원 차원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과거 그 동양 문인들이 추구했던 그 고상한 어떤 삶, 우아한 삶, 그리고 예술적 향유를 통해서 뭔가 즐김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 그 유학의 그 성현들의 어떤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이런 식의 삶 속에는 또는 그런 지향점에는 바로 그런 브루디에가 주장했던 구별짓기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좀 담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뭐 나름대로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고급 문화, 우아한 문화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기관, 학술 단체가 또는 어떤 그 대학 관련된 그 어떤 전공 개설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당연히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과 같은 그런 데가 없어요. 이 사설
아니면 대학에서 이제 뭐 평생교육 같은 이런 어떤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그런 곳은 뭐 사실 어떤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또 깊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유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또 석사를 논문을 쓰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또 박사과정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여타 이 분야와 관련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학대학원에 개설된 그 전공 관련된 이런 분야와 이렇게 경쟁력을 만약 따진다면은 따라올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어떤 장점을 이제 저희 유학대학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 그 유학대학원 그 전공 세계 전공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존의 그 유교 뭐 철학 사상 또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문인 이제 저는 문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제 문인들이 즐겨했던 어떤 서화 예술 또는 그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대단히 고하고 우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부심 뭐 이런 점들을 이렇게 감안한다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은 이후에 정말 그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네. 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잖아요. 바쁜 삶을 살면서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저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관련된 그런 전공에 이렇게 발을 들여 놓으시면 그런 바쁜 삶 속에서 이렇게 받아든 스트레스 같은 또는 뭐 어떤 심신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전한 뭐 이런 어떤 그 상태를 또 치유하고 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실제 이쪽 그 유학대학원 다녔던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네. 여기 와서 무엇을 배운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자체 분위기가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뭐 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유학대학원에 여러분들이 발을 들이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새로운 어떤 그 장이 열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감히 네.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항상 바쁘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유성만리 저희 유학의 길을 묻다에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방송하신 소감 그리고 유림 방송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저 관련된 개인적인 뭐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유학대학원 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좀 주제 넘고 이제 너무 주제 넘게 좀 제 자랑 및 뭐 여러 가지 유학대학원 자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시간이 굉장히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유림 방송에 대한 뭐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거 비평 잘못했다가 사실 문화는 함께 공유할 때 그 문화는 어떤 진정한 생명성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은 물론 예술 관련된 부분에 특히 고급 문화일 경우에는 더욱 이런 점들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또 유학대학원은 뭐 나름대로 굉장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이 장점과 관련된 이런 어떤 점들을 이런 유림 방송에서도 좀 이렇게 좀 잘 다루었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비평보다는 네. 아마 그런 점들을 조금 이렇게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방송 어떤 스케줄 같은 또는 어떤 전반적인 진행 내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오늘 저희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유학 대학원에 대해서도 얘기 듣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의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강의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교수님의 또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1, 2부에 나눠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 유림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 또 유림 방송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유림 방송 그 시청자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 뭐 제가 좀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그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가 또 그 새로운 또 어떤 시대를 맞이하는 또 이런 뭐 그 경계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렇게 이루어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바람을 담아서 제가 오늘 저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